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자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내가 얼마가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망의 마지막 시리즈 100억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네, 아우 많이 달려왔어요. 네,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내가 100억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약 100억 중반부터 200억 중반까지 사례들을 준비를 했어요. 너무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한도에서 준비를 했는데 300억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무난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건물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들은 서울 외곽에 있는 수익형 건물과 또 투자 가치 또 인기가 있는 그런 강남권에 있는 200억대 입지가 좋은 건물들을 저희가 소개를 할 텐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물건은 네네. 강동에 있는 건물이요. 아, 멀리 가네요? 네, 그래도 강남 4구 중에 하나예요, 강동구가.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건물의 이제 외관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보시면 엄청 으리으리하죠. 엄청 크지 않아요? 네, 깔끔한 신축 건물이네요. 네네, 엄청 큰 건물이고 제가 여기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암사역 여기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정도. 아, 140m. 네, 이거 살짝 코 닿는 거리긴 하죠. 전 뛰면 한 15초면 갈 수 있어요. 아, 엄청 빠르시네. 네. 네네. 딱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암사 종합시장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암사 종합시장인데 이 종합시장이랑 좀 연결되는 상권에 있는 좀 그런 건물입니다. 보통 이런 동네 상권에 시장이 있으면 이제 그쪽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대로변 상권도 나쁘지 않아요. 뭐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메인 임차인들도 좀 즐비되어 있고 이쪽으로 유동인구도 좀 많이 지나다니는 쪽이어가지고 네. 상권은 저는 그래도 꽤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건물의 개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매매 금액은 140억. 생각보다 가볍네요. 네, 저는 조금 약간 낮춰봤습니다. 소개시켜드린 이유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에요. 아, 준주거지요. 그 용도 지역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은 157.9평에 연면적이 845.9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지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건물 가격을 좀 아까 보니까 엄청 으리으리하니까 한 25억 정도를 넣었고, 그래서 이제 평당 금액은 7,200만 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토지 평당가가? 네, 토지 평당가가. 거래 시간이 보면은 작년 저희가 11월 달에 거래를 해가지고 이번 연도 2월 달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좀 대출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안 받았어요. 대출은 조금 상당히 좀 적게 받아서 이제 50억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한 현금 한 70억, 한 80억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매입이 가능했었던 무난하게 매입 가능하죠. 네네네, 그런 건물이었었어요. 수익은 얼마 나왔어요? 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기대도 돼요? 네, 보시면 수익이 지금 4.9%예요. 으악! 깜짝이야. 아니, 높은 수익률이어서. 이게 사실 이 수익률은 뭐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현재로서는 수익. 보통 경기권에서 5%, 6%가 나오니까. 그렇죠. 요즘 뭐 사실 경기권에도 5% 나오 맞아. 건물 찾기가 힘드니까 이 금액대에서도 서울에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좀 되는데, 수익이 지금 4.9%까지 나오고 월 임대료가 약 한 5,500만 원 정도. 네. 가만히 있으면 5,500만 원이 그냥 그렇죠. 들어오는 네. 거야. 여기가 지금 임차를 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전층을 지금 요양병원에서 쓰고 있어요. 계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임차인이 10년을 이 건물주한테 계약을 해달라고 했었대요. 근데 임대인이 좀 약간 이 10년이 있는 게 조금 영업이 잘 안 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5년만 계약을 해줬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가 만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엄청 지금 2021년이니까 2024년 동안 계속 매달 임대료를 5,500만 원씩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중간에 뭐 임대료 인상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이 있는 거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평당 금액이 7,200이잖아요. 그렇죠. 암사치곤. 여기 지금 대로변에가 6,6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면도로. 잠깐 또 들어간 이면도로다 보니까 시세는 저는 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지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한 단계 이면인 게 좀 저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시세적인 부분이랑 입지적인 부분 약간 대로변이 있었더라면은 저 더 괜찮은 건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이걸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높은 수익률, 수익률이 5%가 나온다는 이 수익률과, 그리고 또 이제 암사역이 이게 8호선의 이제 좀 종점이에요.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 사실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별내랑 지금 연장선 지금 공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호재를 가지고도 요 정도 건물에 요 정도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 투자를 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임차인만 안 나가고 월세만 따박따박 잘 나온다면 그렇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중간에 여기 임대료가 뭐 미납이 된다거나 좀 약간 임차인 한 번에 빠져나간다라는 좀 그런 큰 리스크는 있지만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괜찮은 이제 훌륭한 투자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으로 봤을 때는 뭐 정말 괜찮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물건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물건 이제 티저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럼 두 번째 물건 보시죠. 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상봉역 역출구 바로 앞 대로변 코너 건물. 또 수익률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약간 외곽이잖아요. 약간 고수익의 건물로 준비를 했는데 네, 먼저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상봉역이 이렇게 있고요.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7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인데 그중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서 역출구 앞에도 있고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에요. 뭐 안 많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절로 네.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적도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 건물은 현재 필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네 또. 네, 앞에 상업지에 코너에 있고 또 이 뒷필지를 직접 매입을 해서 주차가 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건물을 해놨습니다. 또 뒤로 자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주차도 임차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근으로는 또 준주거 지역이에요. 상업지도 그렇고 준주거 지역도 그렇고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 인근으로 신축도 많이 되고 있고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럼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거리뷰를 한번 보시죠. 네, 어우, 보시면 네, 이렇게 웅장하게 여태까지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웅장하고 멋있게 생긴 건물 같기는 해요. 이게 진짜 건물, 이게 빌딩이죠. 이게 빌딩이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건물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신축을 했다 보니까 이제 외관도 굉장히 수려하고 역출구 바로 앞에 4번 출구 보이시죠? 4번 출구 바로 나와서 매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횡단보도 건너서도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는 굉장히 네, 넘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근 상권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건물이 지금 신축을 해서 이제 임대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건물에서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상봉 삼거리인데 이 라인이 다 상업지 일대예요. 보시면 여기도 신축 오피스텔이 올라가 있고 여기도 오피스텔 다 신축 오피스텔이 다 올라가서 시행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했다는 곳은 자본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계속 뭐 추가적으로 시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지역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왜 이쪽이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보시면 이제 상봉역이 있고 이쪽에 망우역이 있어요. 네, 망우역이 GTX B 라인이 들어올 계획이라서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런 GTX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게 2022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대로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가 또 형성이 되어서 여기로도 이제 곧 주상복합 아파트 또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가 많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현재 많이 돈이 투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잘 모르실 텐데 그렇죠. 이런 호재 같은 것도 챙겨서 보신다면 이런 건물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네, 개요는 대지 면적 220평, 연면적 1169.84평의 건물이 24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약간 살짝만 부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탁상 감정가가 한 220억에서 230억 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죠. 네네. 대출은 약 한 150억 가량은 가능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월세가 8,5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매 월마다 매월. 그럼 8,5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냥 무슨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느껴보고 싶지만 연마다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월로 받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은 4.42%인데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게 총 지하 2층에 시상 12층 건물인데 6, 7, 8층이 공실인 상태에서
8,5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개층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네, 만약에 여기가 위에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임차가 들어와서 만실이 된다면 1억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약 2천만 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연수익률은 5.5%가 나오는 그런 건물인 거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진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매입하기엔 가장 적합한 건물인 것 같아요. 신축 건물이어서 딱히 뭐 손볼 것도 없고 그냥 매입을 해서 임차만 들어오고 월세만 받는다면 딱히 할 건 없거든요. 근데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요새 용역업체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관리업체에 맡긴다면 그만큼 용역비를 지불한다면 그만큼을 빼고서라도 충분히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또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연면적 평당 가격인데 2,094만 원이에요. 엄청 저렴하네. 저렴한 편이죠. 예. 최근 서울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신축 건물,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약 평균적으로 2,500에서 2,800 사이에 거래가 되는데 한 1년 반밖에 안 된 그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094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을 수익형 A급 건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팀 이번에 저희 세 번째 건물입니다. 팀과 저희의 홈그라운드이자 또 이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압구정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세 번째 매매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압구정 로데오역. 네. 여기서 5번 출구에서 제가 거리를 한번 보면은 총 160m. 네. 도보 2분 거리. 제가 16초면 뛸 수 있는 거리.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이제 그런 건물인데 네네. 어쨌든 초역세권이잖아요. 이 그렇죠. 건물. 이 네네. 정도면. 네. 건물을 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피빈 건물. 네. 압구정 로데오의 메인 상권에 있는데 좀 이 건물에 좀 약간 어울릴 만한 좀 디자인이 좀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맨날 갑니다, 저희가. 밥 먹을 때 맨날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를 실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저기에서 커피 드시면 저희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제 계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192억. 음. 네, 거래는 이번 연도 1월에 네. 거래가 돼서 이제 3월 달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건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안쪽의 내용을 보면은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은 112평, 연면적은 344.5평입니다. 네. 건물이 이렇게 크진 않네요. 네, 뭐 근데 작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300평. 네, 이 정도 작은 건물은 아닌데 이 정도 금액에 이거는 이제 건물을 이제 개인이 매입을 하셨어요. 개인은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대출을 조금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대출을 120억을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네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취등록세까지 하더라도 한 200억 정도면은 건물을 매입을 하니까 실제로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 현금은 한 80억 정도 이제 들어가는 이제 건물인데 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이건 좀 철저하게 투자용이거든요. 왜냐면 투자용 보세요. 수익률이 0.8%예요. 네. 은행 금리보다 낮구나. 대출 금리가 아니라 예금 금리보다 낮죠. 지금 저희 대출 금리도 한 2.7%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120억 정도 대출 받으면은 한 달에 이자만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월 임대료가 1,300만 원밖에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 건물에서 1,300밖에 안 나오면 많이 안 나오는 그렇죠. 건데? 사실 보면은 여기 5층은 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안에는 커피빈이 임차를 하고 1층에 이제 레페터라고 이제 플랫슈즈를 파는 곳인데 네. 여기도 이제 저 커피빈이랑 좀 같은 계열사예요. 같은 임차인이다 보니까 여기 임대료 1,300만 원 내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시세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팀장님 저희 예전에 그 압구정에 그 저희 분석 영상 찍었었을 때 상권 분석에서 찍었었죠. 이 라인에 매각된 사례가 작년 11월 달에 평당 금액이 1억 5천이었어요. 그게 최고가였던 거 같아요. 네네네. 그게 제일 높은데 평당 매매 금액은 1억 7천입니다. 그럼 좀 비싼 편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세도 조금 비싸고 어. 그리고 임대도 지금 안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걸 이제 투자를 했냐라고 제가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왜 투자를 했을까? 약간 추측이긴 하지만 뭐 사업적으로 본인이 운영을 한다던가 여기 앞으로 상권이 더 좋아질 거를 좀 예측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 정도 좀 투자 금액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약간 저평가된 게 좀 있기는 해요. 10년 동안 시세가 오르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거의 3억을 육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압구정 로데오가 1억 7천이다. 이면도로도 지금 현재 1억 4천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 압구정 로데오 메인 거리, 메인 코너 건물이 1억 7천이면 전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또 봤을 때만 해도 뭐 물론 저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좀 확실히 명확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사실 뭐 위치도 압구정 로데오에서 가장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 보시면은 한 30% 정도. 좀 더 네네, 원래 법정 용적률이 200%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이나 입지적인 부분은 전 상당히 뛰어나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나 혹은 여기 임차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이쁘게 아니면 좀 멋있게 좀 살릴 수 있는지가 투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네 번째 건물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강남구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로변 코너 건물인데요. 신축된 건물이고 또 수익률도 약 3%가량 나와서 현재 10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컨셉의 유형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위치 먼저 보시죠. 위치는 언주역이 여기 있고 이제 역삼역이 여기 있어요. 네, 언주역 7번 출구에서는 약 260m, 도보로 한 3분, 그냥 가볍게 걸어올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또 역삼역 6번 출구에서는 408m, 약간 좀 열심히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오르막길이 오르막길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언주역에서는 가볍게 걸어올 수 있는 거리, 역삼역에서는 좀 열심히 걸어오면 되는 거리, 네, 그 사이에 위치한 그런 대로변 코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네네. 네, 로드뷰 한번 보시죠. 보시면 대로변 코너, 이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이 2017년도에 지어진 그런 신축 건물인데 이 라인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이 언주역이고요. 네, 이쪽이 역삼역인데 이 근처 라인으로만 최근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면 거의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신축을 했고 지금 바로 그 옆에 있는 건물도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도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던 그런 그렇죠, 건물이라서 인근으로만 거의 뭐 3-4개 건물이 신축을 했거나 신축 중인 그런 건물이라 상봉역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지역인지 인근에 신축되고 있거나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를 같이 보시면 여기다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실 때 좀 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요 한번 보시죠. 네, 개요는 대지 면적 165.89평, 연면적 576.7평의 건물이 21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작년 10월, 소유권 이전일은 작년 12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약 한 4개월 전에 거래된 그런 건물이고요. 이제 지금 이 건물에서는 총 월세가 5,300만 원 가량이 나왔어요. 네, 수익률로 봤을 땐 3.04%. 네, 현재 강남권에서는 3%만 넘어도 지금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잖아요. 보통 지금 2.1%, 뭐 1.2? 1.89% 이 정도만 나와도 그냥 은행 이자는 나오니까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04%면 나름대로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긴 합니다. 네네. 이 건물은 보시면 총 2개 업체만 입점을 해 있어요. 아, 두 개? 네, 딱 2개. 임차인이 2명인 거죠. 네, 1층과 지하가 이제 고급 중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2층부터 6층까지가 가구 전시장으로 총 2개의 업체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물 투자를 하실 때 아까도 그 강동에 있는 거 단일 임차였잖아요. 단일 임차였지. 네, 단일 임차가 들어와 있으면 나갔을 때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대신 그거를 감안을 하실 때 얘네가 나갔을 때 다른 대체 임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할 때 리스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게 코너가 아니다, 아니면 뭐 도로가 좁다, 전면이 좁다, 뭐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실이라는 리스크는 해결 가능한 리스크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실도 내가 이걸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뭔가 리모델링을 더 하고서라도 좀 더 밸류업을 시킬 수 있을지를 감안을 해보시는 것도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건물을 강남구에서 A급 사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보시면 토지 가격이 평당 1억 한 1,000만 원 수준, 건물가는 30억 가량 잡았지만 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수준이 당시 수준에 있어서는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세 정도였죠. 그렇죠. 저도 약간 비싸다는 표현보다 약간 좀 네네. 적정하다. 와 최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뭐 이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왜 저희는 이제 A급이라고 추천을 하냐면 현재 강남구에서
대로변 신축 건물이 정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고 100억, 200억 가진 분들도 저희가 이제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건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한데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컨셉이 지금 현재 대로변, 역세권, 신축, 코너 건물을 선호를 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정말 매물이 없잖아요. 아, 없죠. 사실 네네. 뭐 계속 이제 이런 건물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사실 연락도 많이 오는데도 네네. 좀 못 찾아드리는 게 좀 약간 현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면도로 한 내가 현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수익률 2%대 정도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게 한 4개월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된 거지만 네네네. 그 상황에 있어서도 이런 건물은 참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종합을 하자면 토지 평당가가 저렴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단점이 없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강남에 있는 이런 단점이 없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 때도 수월하게 됩니다. 네,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없는 건물을 이제 캐치를 하시는 게 현재 강남권에 이런 유형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또 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4건의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100억이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현재 실제로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좀 기준점을 잡으시든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또 소액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좀 흥미있게 그냥 보시면서 좀 재미로 보시면서 또 나름의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내가 소나타를 타는데 뭐 람보르기니에 관심 가지지 말한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지금 빌딩이 저희도 지금 이제 여기 업계에서 좀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팔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뭐 누차 여러 영상에서 당부를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에서 뭐 물건 추천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쪽에서 좀 너무 급하다 빨리 사라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첫째는 무조건 답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변에 매매 사례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요즘에 어플이나 인터넷에만 보더라도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죠.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답사를 직접 가시면은 주변에 뭐 임대 현황, 그리고 이제 공실 현황 이런 부분들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시고 매입을 하시는 거를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 시리즈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태 10억, 30억, 50억, 또 100억 시리즈까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영상을 또 올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연락도 많이 주시고 또 재밌게 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시리즈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정말 고민도 많이 있고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둘이 머리 싸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최대한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사례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네, 그 사정이 뭐였는지는 다음 영상으로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여러분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번 이거 해야죠 또. 또 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럼 여러분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썸네일 거 한 번만 할게요. 너무 옆을 보니까 여기 옆이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선생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가? 웃어 말하면 돼 우리. 와우. 감사합니다.